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카메리카노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의 A3입니다. 짜라잔. 네, 오늘 만나보실 차종은 이 아우디의 A3입니다. 보통 이제 경쟁 라이벌이나 뭐 그런 거라고 했을 때 BMW, 벤츠 이렇게 같이 독삼사 이 기준으로 보면 벤츠 A클래스나 BMW의 1 시리즈와 이제 동급 세단인데, 차이점은 이제 각 두 브랜드 같은 경우는 후륜, 그리고 아우디는 전륜과 꽈트로를 고집하며 이렇게 항상 출시를 하는 그런 브랜드죠. 그에 따라서 이제 국산에서 수입으로 넘어오실 때 조금 더 미션 체결감이나 이제 운전 드라이빙 성능의 느낌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입문용 수입차로서는 사실 가장 좋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각 브랜드 차량들 중에서 가장 세련됐어요. 그래서 보시면 A4나 A3나 그냥 딱 차를 놓고 이 외관을 봤을 때 크게 차를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죠. 그리고 아우디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이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쁘죠. 아우디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런 메리트가 있고, 사실 컴팩트 세단이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출력을 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컴팩트 세단에 가장 맞춰서 가장 편하게, 그리고 이 휠 베이스가 짧은 이 차량들 특유의 막 하이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운전 성능, 그런 움직임,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녀석인 거죠. 보시면 앞에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익숙하잖아요. 이 라이트의 느낌 자체가 모든 A 시리즈가 다 동일하죠. 거의 아우디는 다 동일하게 이 느낌을 주고 있죠.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차량이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 에어덕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짜죠. 막혀있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,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 그릴, 사실 되게 이 컴팩트 세단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그릴이 탑재되어 있죠. 아우디의 아이덴티와 사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그릴에 전면에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컴팩트 세단에 이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거대한 그릴과 센서 충분히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 본네트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.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, 이 느낌을 잘 살려주면서 되게 이쁘고 그리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 아우디 A3 같은 경우는 현재 3세대 모델인데, 제 개인적으로는 이 3세대부터가 되게 이쁘고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. 다음은 이 사이드미러, 이 옆면 쪽으로 같이 보실게요. 옆면을 보자면 일단 사이드미러, 사실 사이드미러는 되게 작아요. 이 안에 있는 거울도 그렇고 되게 작은데,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컴팩트 세단에는 되게 어울리는 그런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이번에는 휠을 보실게요. 지금 이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25에 40, 18 이런 사이즈를 구축하고 있는데, 사실 이런 작은 차에 18인치 휠을 끼면 되게 빵빵하고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사실 뭐 19인치, 20인치 이 정도까지 낄 그럴 건 아니고, 18인치면 충분히 지금 이 A3의 퍼포먼스도 즐기면서, 그리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이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죠. 물론 뭐 연비나 승차감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17인치 정도 끼시면 어느
어느 정도 이쁘면서도 승차감이나 그런 거를 좀 더 잡을 수는 있겠죠. 뭐 그런 휠 사이즈나 그런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렇게 껴져 있고, 뒷타이어도 보시면 동일합니다. 225에 4018. 앞뒤 똑같다라는 건 타이어 값이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리고 뭐 이런 컴팩트 세단에 뒷타이어를 더 크게 해서 광폭을 한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되게 어느 정도 경제성도 갖추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이 아우디의 A3가 정말 최고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 이제 썬루프, 이 작은 차에도 썬루프가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되게 커요. 한 3분의 2가 지금 썬루프입니다. 뭐 당연히 뭐 파노라마다 뭐 이런 그 정도의 사이즈의 스펙은 아니지만 흡사 파노라마 정도의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아요. 정말 넓은 썬루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엔 개방감도 상당히 좋다, 뭐 안에 타서 또 열어보고 직접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이 차량 대비해서 정말 큰 썬루프가 들어갔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차량 후면부를 보시면 사실 뭐 되게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후면부에 있는 테일램프, 마치 좀 CLA 같은 느낌을 좀 주죠. 이게 뭐 물론 똑같다 이런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모아지는, 기본 아우디는 조금 더 요 당시의 모델들 보면 살짝 이 부분에서 각져 있지만 조금 더 젊은 층을 타겟팅한 것처럼 세련된 느낌을 이 테일램프가 잘 주고 있습니다. 머플러 같은 경우는 한쪽에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이쪽은 없고 이쪽으로 해서 머플러는 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이 작다 보니까 이 트렁크에 대한 걱정 혹은 궁금증,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보시면 이게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되게 가볍고 편하게 올라가서 여성분들도 쉽게 이용하기에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그런 트렁크가 있고, 트렁크 사이즈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나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되게 깊어요. 일단 물론 뭐 깊어서 여성분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납하는 이 사이즈 자체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, 트렁크도 이쪽으로 보시면 이런 손이 이만큼 들어가는 여유 공간이 있지만 거의 굴곡이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평탄화가 잘 돼 있어서 이 안에 뭐 짐을 실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거나 불편함은 사실 크게 못 느낍니다. 물론 뭐 이만큼의 턱이 있어서 무거운 걸 싣고 여성분이 든다 라고 하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 수납함의 사이즈라면 되게 괜찮다라고 느낌을 받고 있어요. 차가 원체 작은 차잖아요. 작은 차에 이만큼의 공간을 뺐다라는 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닫는 거는 트렁크 자체가 가벼워서 뭐 열고 닫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차량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. 이렇게 A3에 지금 앉아봤습니다. 느낌 자체가 엄청 좋네요. 핸들 포지션하며 뭐 유리가 조금 짧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뭐 크게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, 이런 공조기들도 되게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공조기가 이쁘지만 이런 데서는 한 가지 단점이 발생을 해요. 핸드폰 거치대나 방향제 이런 것들을 많이 걸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걸 보시면 거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. 방향제 같은 경우는 사실 원체 조그마니까 꼽기 괜찮은데 핸드폰 거치대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. 그래서 아마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모두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고, 그래서 이 부분에 따로 설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이용을 하시고, 이쪽 보시면 뭐 텔레스코픽이나 다 이런 게 있고, 뭐 원체 컴팩트한 그런 세단이다 보니까 자동이거나 그런 오토 시스템은 아니에요.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립감도 좋고 이 디자인 자체도 되게 이쁜 딱 그런 3스포크 휠입니다. 문도 이런 데도 다 크롬으로 처리하고 젊은 층을 타겟으로
형태로 해서 카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디자인을 다 넣어서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. 뭐 아우디도 그렇지만 실내가 다들 익숙하니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 움직이는 거랑 윈도우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깔끔하게 마감 처리돼서 달려 있고요. 독일 차들은 항상 이쪽에 라이트, 헤드라이트를 만지는 거, 그런 안개등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2구의 아날로그 계기판 딱 여기 설치되어 있고, 옵션적으로 봤을 땐 막 되게 특별하거나 막 어마어마한 그런 옵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되게 간단하고 간편하게, 그리고 조작하기 쉽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비상등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손이 편하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 또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되게 깔끔하니 잘 돼 있어요. 이질감도 없고 되게 젊은 층을 타겟으로 잘 만들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되게 귀여운 사이즈, 제 손으로 충분히 가려지는 그런 귀여운 사이즈의 후방 미러가 있고요. 이 위쪽으로 독서등 혹은 선루프 조작하는 게 있습니다. 시동 거는 게 이쪽에 없습니다. 바로 여기에 스타트 버튼이 있죠. 아우디의 조금 고질적인 미션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미션이 약하다고 해서 1, 2만 킬로마다 막 깨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괜찮게 딱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정도면 뭐 미션적으로 체결감이 나쁜 그런 차량은 아니니까. 여기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, 그리고 여기 귀엽게 동전 수납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조그 셔틀, 이런 것들은 저는 이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조그 셔틀 같은 경우도 뭐 큰 차이가 있고 이렇진 않지만 지금 이 차량보다 더 구형 모델에 비하면 충분히 센스 있고 이쁘게 뽑은 센터 패시아의 디자인들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한 가지 숨겨진 그런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어요. 보시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짠,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당장의 요즘 플레이어들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거나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저 정도면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게 뭐 시야에 좀 가린다, 나는 뭐 간단한 거리 갈 때 솔직히 저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싫다 하시면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. 이걸 누르면 다시 들어가서 나의 시야를 더 크게 그리고 혹은 넓게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시동 건 김에 다시 보여드리면 딱 전형적인 그 아우디 계기판이죠. 크게 이질감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앞에를 보시면 요거는 손잡이가 있죠. 손잡이가 있다는 거는 수동으로 열어서 이 개방감을 확보하시고 이 부분으로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작은 컴팩트 세단에 되게 있을 거 다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컴팩트 세단이라는 거, 그거를 감안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암레스트가 물론 사이즈는 작아요. 하지만 이렇게 열었을 때 그래도 안에 웬만한 거를 담을 수 있을 정도? 뭐 넓고 크고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운전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이게 쭉 내리면 이렇게 내려도 가지만 올렸다가 내리면 한번 걸려요. 그러면 여기에 걸쳐서 운전하기도 편하고, 이게 딱 하나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로 되게 조금 올렸다가 조금 내리면 되게 나름 이 정도는 미묘하게 그렇게 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조금 차이로 각도를 내 팔에 맞춰서 더 높게 세울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난 이렇게 높게는 싫다 그러면 조금만 해서 이렇게 맞춰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,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컴팩트 세단에 맞게끔 차주를 생각하는 그런 이런 드라이빙에 있어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뒷자리에 앉았는데 사실 넓진 않아요. 아무래도 차량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 제 키에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키가 86인데 이 뭐 운전자도 아담하고,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탔을 때 불편함이 크게 없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무릎이 닿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 항상 저는 그랬기 때문에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재밌는 게 암레스트 같은 경우 되게 짧고 얇은, 어쨌든 차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
그런 스타일인데 보통 이런 스타일에는 이런 공조기가 없습니다. 또 이 뒷자리에 타는 사람까지 신경 썼다라는 거거든요. 이런 공조기도 충분히 다 있다라는 거, 전 이거 하나만 해도 많이 신경 써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엉덩이를 뒤로 다 붙인 상태예요. 다 붙였는데 공간은 없습니다. 근데 뭐 이거는 운전자랑 타협을 하든 뭐 제가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든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. 여기에 보통 있는 그 암레스트는 따로 없습니다. 암레스트가 없다고 해서 전혀 불편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게, 혼자 아니면 둘이서 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, 크게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뒷자리에는 문을 잠그는 거, 그리고 똑같이 센스 있게, 카본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어쨌든 디자인이 들어간 되게 감성적인 거, 이것도 전 되게 신경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당연히 창문을 열 수 있도록, 사실 되게 딱 있어야 될 거, 그런 컴팩트한 것들이 다 포지션하고 있습니다. 전혀 나쁠 거 없고 불편할 거 없는 그런 느낌의 차량이죠. 근데 이게 뒤를 탔을 때 모르겠어요, 이 카메라에서 볼 때는 되게 불편하다거나 혹은 뭐 좁아 보인다거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, 막상 탄 입장에서는 뒤에 앉아서도 잘 어디 뭐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뭐 사실 뭐 뒷자리는 이런 윈도우도 더 조그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이 엄청 뛰어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. 하지만 뭐 뒤에 탄다고 해서 무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, 만약에 이게 진짜 여성분의 차라고 한다면 시트도 더 앞으로 갈 거고, 그러면 포지션 자체가 많이 당겨지죠. 당연히 뒷자리도 여유가 그만큼 더 생기는 거고,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을 오히려 많이 받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 제가 탔을 때도 되게 만족스럽고 이쁜, 요즘에 또 작은 차도 한 대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후면에도 동일하게 여기에 이렇게 독서등이 딱 위치를 하고 있어서 편한 것들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사이즈의 차량 대비 정말 잘 뽑아낸 차량이 아닐까,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조금 딱 달려보면, 물론 엄청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불편함 없이 운전하기 편한 딱 그런 가벼움이 있어요.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하드함, 막 너무 물렁거릴 순 없고, 당연히 딱 요 급에 맞춰져 있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차량의 움직임 또한 저는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낌이 들고, 이 정도면 가속력도 공도에선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느낌이 솔직히 좀 그 느낌도 있어요. 물론 이 같은 전륜 베이스다 보니까 좀 국산차와 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,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나 더 쉽게 그리고 편하게 접근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 후륜이 좋다, 전륜이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, 차량 자체가 주는 이 느낌,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차량이 작으니까 주차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운전도 편해요. 지금 보시면 딱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적당하게 느낌이 느낄 수 있고, 코너링 시 쏠림이나 이런 것도 되게 베이직해요. 오히려 진짜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. 그 후륜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차 자체가 아무래도 전륜이다 보니까 일단 부담이 없어요. 진짜 차가 시트도 편하고 편하게 타기 좋은, 오히려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은 조금 더 다이나믹한 이 운전을 해보기 위해서 다이나믹 모드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놓고 지금 한번 와인딩을 조금 즐겨보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핸들도 많이 단단해지고 무거워지고, 특히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어요. 처음에는 좀 그냥 일반 주행에서는 난창난창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, 특유의. 근데 지금은 얘가 딱 잡아주면서 되게 힘을 잘 쓴다. 물론 이 기본적으로 시트가 버킷 시트가 아니니까 시트가 잡아주는 건 좀 적어요. 근데 어차피 그런 레이싱을 한다거나 이런 와인딩을 즐기는 그런 차는 아니니까,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면 아쉽지만 뭐 사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, 움직임이 달라졌다라는 거, 일단 그게 되게 커요. 뭐 가끔씩 이렇게 다이나믹 모드를 놓고 질주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, 이런 움직임을 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재미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.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생각해보면 즐겁게 잘 탈 그럴 만한 차량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. 재밌네. 생각보다 차가 그 두 가지의 느낌이 되게 이 갭이 커요.
일반 모드일 때랑 다이나믹 모드일 때랑 갭이 되게 크다 보니까 오히려 재밌어요. 차가 갭이 좀 별로 없는 차량들도 생각보다 많은데, 근데 이렇게 오히려 갭이 좀 나면 재밌죠. 자, 이렇게 해서 아우디의 A3를 만나봤습니다. 차량 자체는 되게 컴팩트하면서도 뭐 좀 재미없거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, 제 개인적으로는 이 컴팩트 세단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갖춘, 그리고 이 특유의 휠베이스 짧은 이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미, 뭐 국산을 타다가 수입으로 넘어왔을 때 그 전륜에서 후륜으로 바뀌는 그 이질감, 그런 것들을 다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역시 이 아우디가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, 되게 매력적이고 특히 좀 수입차에 대해 두렵거나 입문을 좀 하고 싶은데 걱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아우디 A3 이 모델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